안녕하세요. 평생 가는 수학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효림입니다. 이번 주제는 통계의 기본이에요. 통계는 다른 단원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뭐냐면 보통 수학은 기준이 있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x다. 그러면 x는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4, x가 10일 때 y는 20, x가 100일 때 y는 200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고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통계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어떤 데 사용하는 거냐면 모든 사회 현상을 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누구를 뽑고 싶냐 이런 것도 중심을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묻는 거죠. 막 물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다 물어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마 비슷할 거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을 해본다든지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해석을 하게 돼요. 자료를 만들고 그걸 정리하고 해석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학과에 가게 되면 그 통계학과에 가서 배우는 통계는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걸 다루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단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거의 모든 수학은 다 정의를 알려주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개념을 파악하면 그 개념을 통해서 응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통계 과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통계 과정 막판쯤 가면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도 일부 실리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약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서 풀도록 교과 과정 자체를 만들어 놓고서는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용도 사실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통계는 그냥 기본적인 용어들, 개념들을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걸로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통계에는 대표값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뭘 대표로 쓸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값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친숙한 값은 평균값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최빈값, 중앙값 이런 값들이 있어요. 최빈값, 중앙값. 자, 예를 들어서 3, 4, 4, 4, 5, 7, 8, 9, 10 이라는 값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게 있으면 일단 우리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값이 있네요. 그러면 9개의 평균을 내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쭉 더하는 거죠. 더해보죠. 3, 7, 11, 15, 20. 그 다음에 이렇게 15니까 35. 35에 19를 더하면 54. 그래서 54가 총합이 되네요. 근데 이게 9개니까 9로 나누면 6이 되죠. 그래서 평균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나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10개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6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지도 않죠. 그죠? 아예 없어. 6이 없어. 3, 4, 5, 7, 8, 9, 10만 있어. 그런데 6이 평균이다 보니까 6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좀 다른 기준으로 대표값을 선정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저 최빈값은 10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이거예요. 제일 많은 거. 4, 4, 4 이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4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앙값. 지금 그래도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이렇게 정렬해놨죠. 근데 중앙값은 가장 가운데 있는 애가 그러면 얼마냐 이거예요. 가장 가운데. 그러면 9개니까 얘가 가운데죠. 왼쪽에 4개 있고 오른쪽에 4개 있죠. 그래서 가운데 값은 5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값이 되는데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할 수도 있고 최빈값을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6이 됐다가 4가 됐다가 5가 됐다가 하겠죠. 그렇지만 6, 4, 5 다 얼추 보면 약간 중간쯤 있는 숫자들이죠. 뭐 3이 대표가 되고 10이 대표가 되고 이런 일은 웬만하면 없겠죠. 그래서 대표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저 데이터들을 전부 다 그냥 대표값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표로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점수를 어떤 한 반에 시험을 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해본다 라고 하면 0점에서 10점, 20점, 30, 40, 50 뭐 이런 식으로 50점 만점이라고 할게요. 자, 50, 40, 30, 20, 10 그랬더니 0에서 10점 맞은 사람은 없었어. 근데 10에서 20점 맞은 사람이 뭐 5명이 있었고 20에서 30점 맞은 사람이 10명 있었고 30에서 40점 맞은 사람이 17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40에서 50점 맞은 사람이 7명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더해보니까 15, 그 다음에 24, 그러니까 39가 되네요. 40명에다가 맞춰볼게요. 자 여기 한 명 있었다고 치죠. 그래서 총 40명이 한 반이었는데 점수 분포가 이렇게 됐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히스토그램. 이런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계급이라고 불러요. 계급. 그래서 40에서 50점 계급, 30에서 40점 계급, 20에서 30점, 10점에서 20점, 0에서 10점 이런 부분들을 다 계급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계급값이라는 값도 있어요. 계급값은 뭐냐? 계급값을 40에서 50점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중간점을 말해요. 중간점. 그래서 40에서 50 사이는 45 그게 계급값. 그 다음에 여기 35, 25, 15, 5 이런 게 이제 계급값이 됩니다. 근데 그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렇게 해서 계급값을 표현하는 거죠. 계급이 있는 양 끝에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끝이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표현할 게 없는데 그래서 중간을 찍는데요. 중간에 계급값에 해당하는 요 1, 5, 10, 17, 17 이런 거를 도수라고 해요. 도수. 그래서 0에서 10까지의 계급에는 도수가 1이고 10에서 20까지의 도수는 5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값에 해당하는 도수 그 위치에 점을 찍고 이렇게 연결하면요. 도수분표 다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표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0에서 10까지의 계급은 1명, 10에서 20은 5명, 20에서 30은 10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든 걸 도수분포표라고 해요. 도수분포표 이렇게 막대 모양만 그린 건 히스토그램 이렇게 연결한 건 도수분표 다각형. 그런데 여기에 산포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산포도. 산포도는 산이 분산되어 있다. 포는 분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포가 어느 정도로 분산되어 있냐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요. 근데 학생이 3명밖에 없다고 칠게요. 그래서 A반의 1번, 2번, 3번이 시험을 봤고 B반의 1번, 2번, 3번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1번이 50점 맞았고요. 2번이 50점 맞았고요. 3번이 50점 맞았어요. 근데 B반에서는 1번이 100점 맞았고요. 2번이 50점 맞았고 3번이 0점 맞았어요. 자, 선생님이라면 각 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정하시겠어요? A반 같은 경우는 셋 다 똑같아. 100점 만점에 셋 다 시험 성적이 0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다 너무 어려운 것부터 가르치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기본부터 착착착착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 줘야겠죠. 근데 자, B반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은 잘해. 이 학생은 뭐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은 큰일 났어요. 심각해. 0점 맞기도 힘들어. 어쩌면 천재인데 다 찍어서 틀리겠을까? 그거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가르치는 게 3번, 2번 학생 위주로 가르치든지 아니면 3번, 2번 모르겠다. 쟤네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내려놓고 잘하는 애 더 잘 가르치자. 그래갖고 1번 위주로 가르치든지 어쨌든 분명히 전략이 A반과 B반이 다르겠죠.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평균값만 보잖아요. 대표값만. 그러면 이거 세 개 평균은 50이죠. 이거 세 개 평균도 50이에요. 평균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평균만 가지고는 A반과 B반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해서요. 편차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편차. 편차는 그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평균에서 어떤 값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느 값에서 그 값에서 평균을 뺀다. 그래서 그 어느 값을 뭐라고 말하냐? 별량이라고 말해요. 별량. 그래서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값이 편차예요. 자, 그러면 이것 다 별량이거든요. 이거 다 50에서 50 빼야 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편차가 다 0, 0, 0이에요. 근데 여기는 100에서 50 빼니까 편차가 50이죠. 50에서 50 빼니까 0이고 0에서 50 빼니까 마이너스 50이죠. 자, 편차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이런 시험 점수라고 하면 편차는 높은 게 좋죠. 그러니까 나 편차 마이너스 10이야. 라면 나는 평균보다 10점 시험 못 봤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 편차가 20이잖아. 이러면 평균보다 시험을 20점이나 잘 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편차가 높은 게 좋습니다. 이런 시험을 볼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다. 그러면 편차가 낮은 게 좋겠죠. 나는 9초에 들어왔어. 근데 평균이 10초야. 그러면 나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9초에서 10초 빼면 편차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 편차가 또 낮은 게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편차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좀 구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편차를 뭐 다 더하면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보니까 자, 이거 편차 다 더하면 얼마죠? 0이죠. 이거 편차 다 더하면 얼마죠? 0이죠. 편차는 다 더하면 언제나 0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평균이라는 게 정해진 것이 150,0을 가지고 평균을 딱 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보다 어떤 값이 더 많다면 어떤 값은 그것만큼 더 적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값들이 아무리 많아도 평균이라는 거는 어떤 게 요만큼 더 많아. 근데 어떤 게 요만큼 적어. 더 많아, 적어. 더 많아, 적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평균이 나온 거다 보니까 편차를 다 더하면 언제나 0이 돼요. 그래서 편차를 보니 이거는 0, 0, 0인데 이거는 50이니까 마이너스 50이고 그러니까 얘가 더 분산되어 있다. 데이터들이 얘는 50, 50, 50이 다 고만고만 모여 있는데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걸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편차를 그냥 더하면 0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더하면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면 어떨까?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면 얘는 0일 거고 이건 1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도 괜찮겠죠. 근데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제곱을 해버리면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더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해봤겠죠. 통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봤을 거예요. 뭐 절대값으로 편차를 한번 더해봐? 그래가지고 분선을 구해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곱을 했더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더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분산을 찾아보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제곱합니다. 2500이 되죠.
얘를 제곱해요. 얘도 제곱할 건데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2500이 되죠. 그래서 이거 편차인데 얘는 편차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면 이게 3분의 5천이 되죠.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이거를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만든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편차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를 다 부를 수 없잖아요. 보니까 이 데이터는 편차가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 모으는 거죠. 어떻게 모으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하나의 숫자로 모아요. 그런 다음에 이쪽은 자 편차의 제곱 해봤자 0이죠. 평균 해봤자 0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분산이 0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쪽은 분산이 3분의 5천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숫자만 말했는데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분산은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숫자가 보통 좀 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을 한 거니까 제곱의 반대는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이렇게 퍽 씌우면 그래서 루트 분산을 하면 얘가 바로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는 거를 아시면 이제 3포도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요 분산이라고 했죠. 근데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요거 3분의 5천이었죠?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낸다라는 거는 이거 100이니까 만이 되죠. 제곱하면 이거 50이니까 2500이 되죠. 얘는 0이니까 그냥 0이에요. 그래서 12,500, 0 제곱의 평균을 내면 3분의 12,500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평균이 50이죠. 그래서 평균의 제곱은 2,500이죠. 빼기 2,500을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2,500에서 3으로 통분하면 7,500을 빼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5천이 나와요. 똑같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도 되고요. 별량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을 제곱한 것만큼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이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겨우 이거 하나 해보고 언제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라고 말해도 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를 일반화 시켜서 계산을 막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과 같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계산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 끝이에요. 더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이것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문제들을 푸는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지만 이것이 통계의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